안 보셔도 네, 봐요. 아 여유가 없으시면 안 봐도 되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오늘 것도 일단 녹화를 제가 해 놓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려면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이제 곧 5 월이 되네요. 이제 4월 거의 이제 마지막 주인데 어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과정에 들어오신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과제 내고 또 시험 보시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지난주까지 과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제 그 거의 다 피드백을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만드시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급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음 쓰신 분도 더러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더러 있으신 분까지 제가 지적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시간을 갖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잘하신 분을 한 사람만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예. 앞에는 제가 또 너무 개인적으로 할까 봐 본인은 알 거예요. 이게 내 건가 뭐 이렇게. 어 내용에 너무 충실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잘 됐다는 게 뭐냐면 어쨌든 목차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울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셨던 부분이고 나름 또 인제 문제점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 그다음에 인제 작성 소감. 요 포맷을 일단 제일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칭찬드립니다. 음. 제가 의견을 주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인제 뭐 숙제 내듯이 해서 이걸 내라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제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지나고 대학원도 지금 거의 박사급에 오셨는데 과제 딸랑 내놓고서는 제 숙제 끝냈어요. 이 숙제하실 나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성하시라. 음. 과제는요, 여러분이 맞고 틀림의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인제 분석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학위를 따셔서 인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고서는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의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들으실 텐데 지식만 전달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제 어떤 관점에서 박사까지 되셨기 때문에 논문을 쓰시면서의 어떤 그런 방향들 그러니까 넓이보다는 깊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을 분명히 얘기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습관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과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충실성 플러스 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점들을 계속 쌓아가시면은 그 과정에서 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제 학위를 따실 때쯤 되면 되게 내공이 깊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과제를 내는 거고요. 그냥 안 내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수업 잘 들은 거로만 끝내도 되지만은 제가 굳이 과제를 내고 하는 의도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인제 그래 봐야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학기 말에 한 번 남았는데 근데 제 과제뿐만 아니라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여러분이 임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내용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분이 이제 분석을 잘한 게 일단 홈페이지를 쭉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현황들을 잘 잡아냈고요.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각 요소에 들어갈 것들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브랜드 하우스의 브랜드가 가져야 될 그 요소들을 좀 잘 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분석을 좀 나름 했어요.
뭐 저는 이렇게 해오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어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시면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울이라는 브랜드가 본디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름 또 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의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요소까지도 좀 터치를 하고 가셨어요. 아마 시간을 많이 줬으면은 진짜 이렇게 컨설팅에 준해서 분석을 잘하셨을 거라 생각이 좀 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요소를 이 어울이라는 브랜드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하는 접근 방법이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 자 여기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이, 근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도 요 에센스와 코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만드시는 데서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저게 뭔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비전과 미션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좀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은, 근데 이걸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잘하신 분은 이분보다 더 잘하신 게, 미션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얼마를 하겠다, 몇 개를 만들겠다, 어떤 식으로 뭔가 여기서처럼 뭐 육성이나 구축도 괜찮아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숫자적으로 했을 때 이 미션은 결국 목표거든요. 그다음 비전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은 계속 바뀔 수는 있어요. 뭔가 이루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거듭 아빠,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드 하우스라는 건 어떤 뭐 바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처음 정했던 부분하고 지금 가는 방향이 조금씩 튜닝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 외부에다 어떻게 보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의 어떤 지침을 팀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겠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스피릿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스피릿이나 이 필로소피는 잘 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익숙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 브랜드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해야 돼 하는 얘기들은 너무도 잘 하시는데, 브랜드의 에센스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런 필로소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도 화장품 안 하신 분도 더러 있긴 있지만, 아무튼 그 업에 가장 충실한 어떤 그런 에센스를 찾아주시는 게 좋죠. 만약에 화장품이라면은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아름다움을 반드시 이제 외모적으로만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감성적인 아름다움도 같이 포함해 주시면 되게 풍성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덕트가 가져야 될 부분이라면 오히려 제품의 효능에 이런 충실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원칙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코어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확장 아이덴티티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거를 또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만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처럼 이제 어울이라는 브랜드를 했어요. 협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사회를 아름답게 또 인간을 아름답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울림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기술과 뭐 생산 또 유통, 이런 어울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장성에서 있다면은 그 외에 소비자하고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런 식으로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슬로건이나 이런 건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을, 여기도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도 어떤 분은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내 브랜드가 가져야 될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제품의 어떤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게 안 어울리게 되죠. 만약에 제품이 효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거는 좀 더 뭐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이런 것들이 퍼스널리티에 더 어울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차별화 부분은 오히려 기술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미지를 집어넣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하고 위에 에센스하고가 좀 헷갈려서 하시는 분도 더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다시 이거를 수정해서 저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런 관점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소감을 얘기했어요. 블라블라 했는데 되게 짧지만 되게 자기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하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여러분이 이 과제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신다면은 좋은 어떤 그 여러분이 고생하신 만큼 또 나중에 이제 박사 논문을 직접 쓰실 때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라는 걸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려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저거 했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은 걸로 그 대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신 분이 아직 있나요?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원래 휴강을 하면은 제 과목이 제가 달리게 돼요. 오늘 시간 내에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제가 12시 반 요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한 쉬는 시간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7주차로 돼 있지만은 이제 8주차가 됐네요, 벌써.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저 마케팅 특론에서 이제 브랜드로서는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랜드와 마케팅이 별개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브랜드라는 건 어떤 자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성격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면은 어떤 활동적인 부분, 어떤 이 브랜드의 전략을 실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전략인데 오늘 주제는 사실은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제가 지금 이거를 그 동영상이 참 많거든요, 오늘. 근데 이거 다 보여주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중간중간 스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혹시 요 얘기만 지금 제가 어디서 클릭을 누를 건데 동영상이 다이렉트로 여러분한테 공유되는지만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험 소비에 대한 CX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마케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 경험을 소비하게 한다. 또 이 경험 소비가 구매보다 더 오래 간다. 또 누가 오셨네요. 길 대표님하고 하리라님. 그러면 아까도 16명인데 2개를 켜놓으신 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다 들어오시지 않았을까요? 앞에 조금 못 보신 거는 그냥 동영상 촬영한 거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 대표님하고 하리라님하고는 그렇게 하시고. 자, 경험 소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누르면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동영상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동영상 들리나요? 보여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요. 새도 넣어야지. 핑크새도 넣어야지. 핑크색. 핑크새도 넣어야 돼. 음. 마트에 있는데 사야 되는데 마트에 있는데. 마트 가보자. 마트 아이스크림 사러. 음성만 나오네요. 사러 음성만. 간대. 마트에 있는. 응.
아이스크림 많이 사러 가자. 아이스크림 사러 간대. 나- 또 엄마들. 무슨 지도가 짜야지 지도가 없잖아. 애들 소리가 동영상은 안 나오는데요. 잘 보셨나요? 요 동영상 관련해서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그 동물복지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음? 동영상이 안 교수님, 나와서. 예, 동영상이 안 나와서 못 봤어요. 그렇구나.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은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잘 보셨나요? 음, 이번엔 보셨죠? 지영님. 네, 네, 나왔어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음악이 좋죠? 토요일 날 이런 시간에 딱 들으면은 멋진 음악일 것 같은데, 뒤에서 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치폴레라는 그 샌드위치 브랜드인데요. 미국에 있는 브랜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물 복지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슈퍼에 가면은 이제 뭐 계란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이렇게 고기류에도 보면 동물 복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에서 잠깐 보셨겠지만은 이제 보통 뭐 항생제를 준다든지 이런 가둬놓고 이제 사육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좀 어차피 우리가 고기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생육하는 동안에는 좀 그런 자유롭게 방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그 치폴레라는 브랜드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한 번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그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요. 지난번에 컨셉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할 거군요. 참. 브랜드의 세대를 본다면요. 1세대 때는 어떤 제품 개발 중심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에서 이것이 이제 제품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부분이었다면은 이제 소비자가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고객 중심의 어떤 시대가 왔었죠. 그래서 이제 경쟁 제품 간에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객 경험이 최근 들어서는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쌍방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 때로는 소비자가 전달을 해줘서 회사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간 중심에서 어떤 고객과의 어떤 관계 설정, 릴레이션십으로 이제 변화되는 어떤 시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마케팅이 중요했던 부분에서 제품의 USP라는 컨셉 자체가 중요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도 본다면은 브랜드의 이미지, UI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했던 부분, 또 이미지에서도 경쟁 브랜드의 이미지와 우리를 어떻게 차별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이냐, UPP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UXP라고 해서 이제 experience, 체험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 중심의 어떤 브랜드 경영이 중요해. 그래서 초창기에는 파워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브랜드가 파워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브랜드 하우스에도 어떤 밸류라는 얘기를 이제 언급한 이유도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 뭐 어쨌든 잘 알려진 브랜드가 중심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소비자한테 아니면 많은 인간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브랜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브랜드 3세대에 오면은 브랜드의 핵심 경영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조직이 통합적인 어떤 브랜드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도 높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될 것이야가 이제 브랜드 경영이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브랜드 매니저 뭐 이런 것들이 또 강조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4세대를 본다면은 홀리스틱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 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소비자한테 체험 마케팅을 우리가 같이 전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활동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다 포함됩니다. 전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품에서 이제 마케팅의 제품 싸움이었다면 그동안에 이제 제품의 이제 전쟁이 좀 바뀌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 또 무엇을 그렇다면 고민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5+1이라는 이렇게 룰을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회사에서 저희가 브랜드 스토리와 더불어서 얘기했던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브랜드 하우스에서 만들었던 그 브랜드의 철학입니다. 철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철학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먼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거듭 얘기 드렸지만 뭐 P&G 같은 경우는 BI를 어떻게 우리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강한 브랜드, 소비자한테 뭔가 남겨지는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인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이 사회적인 어떤 공헌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업이 벌었던 부분들을 같이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 접점에서 우리가 흔들 이제 MOT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마이크로한 밸류들, 그러니까 접점에서 소비자한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준다든지 소비자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마이크가 계속 소리가 왔다 갔다 여기를 제가 끄겠습니다. 배시아님 거를. 예, 원인이 배시아님 거였었네요. 그 다음에 친근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브랜드의 이제 이것이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연결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슬로건이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 그래서 실제 우리가 행동에서도 아니면 제품에서 브랜드에서도 이런 실체감이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하면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이라든지 아이덴티티에서 표현했던 것들을 우리가 제품화 시키면서 아니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항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하우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제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저는 부족해도 좋지만 항상 내 책상이나 내 사무실에 붙여놓고 우리 브랜드가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면은 어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거를 저는 좀 습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설퍼요, 되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제가 엉뚱한 행동을 전혀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브랜드 하우스가 주는 저한테 어떤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했지만 이것이 영웅무궁히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좀 다른 쪽으로 소비자가 또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수정이 될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내 행동을 규범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모든 분야에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는 정치 분야에서도 보면은 어떤 뭐 공정, 진정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를 싸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은 뭐 로고 타입부터 폰트, 컬러 이 많은 부분들이 있죠.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우리가 브랜드 하우스를 만든 것처럼 결국은 그런 요소들, 외형적인 요소들 이렇게 빙산을 본다면은 위에 나와 있는 브랜드 네이밍, 슬로건, 스토리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진짜 심해 있는 더 이렇게 크기로 본다면 훨씬 클 만한 브랜드의 내면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거는 우리가 상품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탕이 있을 때 이렇게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더 일체감을 갖게 되고요. 또 제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없다면 만든다는 건 되게 큰 자산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뭘까? 나는 무엇을 이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브랜드의 스피릿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철학들, 그다음에 프로덕트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떤 가치,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효과 이상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프라이스로만 접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게 팔아야 돼, 이런 경쟁 논리로 가지만은 우리가 가치를 생각한다면, 밸류를 생각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어떤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방금 전에 봤던 어떤 그런 동물 복지를 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계란값을 갖다가 만약에 든다면 한 개에 100원을 줄 것이냐, 1000원을 내고서는 내가 500원을 이런 동물 복지를 위해서 쓴다든지 사회의 밝은 면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1000원을 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향점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의 퍼스널리티, 내가 더 진취적이냐, 더 인간적이냐, 더 재밌게 할 것이냐, 뭐 브랜드마다 그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적인 더 강할 수 있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채팅을 또 보내주셨는데 아닌가? 없죠. 이제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같이 연결이 되고요. 이런 어떤 이미지가 리얼리티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연계되면서 브랜드의 어떤 진정성을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말씀드린 이제 일관성에 대한 부분인데, P&G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의 일관성에 대해서 되게 중시를 하죠. 그리고 한 번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어떤 진정성과 더불어서 브랜드를 또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일관된 어떤 행동이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롱텀하게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또 금전적인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의 어떤 집합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산출한다. 이제 doing right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right way와 way right라는 거를 만약에 구분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way right와 right way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리라님. 딱 마침 또 마이크를 키셨네. 하리라님. 아닌가요? 누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doing right라고 써 있잖아요. right way와 way right의 차이점. 영어 시간이 아닌데 영어 질문했네요. 우지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던데 보니까. 들으시나요? 지금 이렇게 화면 켜놓은 거 보니까 좀 딴 일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놓고. 그럼 맨 처음에 나와 있신 지영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way right와 right way. 괜한 질문했습니까? 앞으로 질문 안 할게요. 예, way right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 올바르게 하는 거고요. right way는 올바른 길이에요.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을 찾는 거죠. 두 개 비교가 되나요? 제 화면을 안 틀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없는가 보네요. 자, right way는 뭐냐면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가 뭐냐면 finding에 들어가는 거고요. way right는 doing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되 올바르게 하자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근데 right way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런 포맷이 없으면은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계속 찾느라고,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데, 이 doing right는 뭐냐면, 자,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는 doing right의 경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떤 혁신을 할 건지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케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만.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성원들도 한테 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거든요. 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강조가 최근 들어서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소득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 2만 불,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요. 착한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더 반응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환경을 케어하는 게 있죠. 오늘 아침에도 또 미래 수업이라는 뭐 방송을 잠깐 보다 보니까 뭐 탄소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이제 더 줄여서 또 그런 것들이 법제화한다든지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사항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케어하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부에 있는 인원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소비자에 대한 케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더불어서 아까 동영상 봤던 이제 뭐 동물에 대한 케어.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지만은 이제 아까 구름이처럼 이제 이렇게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아쉬운 게 내가 필요할 때는 막 키우다가 이제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케어링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탐스 슈즈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으시는 분. 저는 이게 신발은 되게 불편할 줄 알았더니 제 주변에 한번 탐스 슈즈를 신었는데 너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안 나옵니다, 아직.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비디오에서 뿅 사라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다이렉트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보셨나요? 이 탐스 슈즈는 사실 탐스 슈즈지만 제가 위에다 제목을 달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투마로우 슈즈예요. 투마로우. 여기 창립자는 미코스키라는 친구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까는 약간 캠페인성의 광고인데 가만있어 봐. 지금 공유가 파워포인트로 돼 있나요? 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교수님 안 뜹니다. 파워포인트. 안 떠요? 잠깐만요.
파워포인트가 지금 안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탐스 제 목소리는 들렸었죠?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래서 탐스 슈즈는 이제 미코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투마로우 슈즈에서 줄임말이 탐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동영상을 보셨지만은 신발을 하나 사면은 신발 하나를 무료로 기부를 해요. 밑에 이렇게 사진처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경도 만들었거든요. 안경도 역시 한 개를 사면은 안경이 없어서 이제 시각 장애보다는 좀 약간 시각 그러니까 눈이 좀 불편한 그런 친구들한테 안경을 공짜로 준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지금 하나 동영상을 더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보면 저한테도 버벅거리나요? 아까 나영님이 지금 버벅거린다는데 저도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여기 동영상을 제가 2개 올린 이유가 이 철학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that meant for every pair of shoes we sold, we'd give a pair away. 보셨나요? 보였나요? 들리고. 네. 지영님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창립자가 이제 브레이크 미코스키라는 친구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 개 팔아서 이제 우리는 한 개를 기부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동영상에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거의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바뀐 거죠. 아까 철학 자체는 우리가 처음 한 개를 그냥 무료로 줄 거야 이렇게 어떤 뭐 마케팅을 했던 거죠. 원 포 원이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3달러를 벌면은 1달러는 누군가한테 쓸 거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수익에 그러니까 뭐 적자를 내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기빙 팀이 있어 가지고 3분의 1은 그러니까 CEO가 다 결제를 한 거죠. 수익의 3분의 1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어떤 고객들을 위해 쓰겠다. 근데 아까 그 표 보셨나요? 가운데 보면은 원형에 보면은 인플로이어한테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사회적 그 공헌을 하는 마케팅을 한다 그러는데 내부 사람들은 완전 무시하고 외부만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부부터 더 하는 거고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기빙 팀이라는 팀들, 내부에 있는 팀들이지만 보면은 되게 밝잖아요. 음, 그런 밝은 마음에서 이제 외부에다 더 그런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만족을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어떤 고객이나 아니면 미래의 고객들한테도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탐스시주는 어떤 큰 기업이라보다 처음부터 창립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정신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 브랜드 하우스를 만약에 만든다면은 절대적으로 잘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는 절대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벌을 우리 만들겠다. 우리는 안경 만드는 회사.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투마로우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베터 투마로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밝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면 다 똑같은 철학을 여기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제가 설명하는 그 이상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탐스시주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영상에 나왔던 거. 지금 화면이 파워포인트 맞죠? 지영님? 오케이. 이 치폴레라는 멕시칸 그릴이에요. 여기 보면은 똑같이 저게 다 들어가는데 여기도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구나.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치폴레에서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단어가 뭐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민영이님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반응이 너무 없네요. 교수님 사실 소리가 안 들려서요. 맨 마지막에 치폴레라는 단어밖에 못 봤어요. 그랬어요? 방송 사고네. 그럼. 이게 동영상이 예.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소리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아마 제가 집에서 하는데도 여기도 와이파이가 좀 약간 끊김이 있는가 보네요. 저 볼 때는 괜찮았거든요. 지금 보면서는 다 똑같았는데 오케이,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네요. 커뮤니케이션에. 나중에 저기서 볼 때 이거 녹화된 거를 할 때는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링크를 메시지로 찍어주면 각자 보는 거. 각자 봐서는 이제 그냥 그 시간에는 딴 거 하세요. 요 시간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아무튼 동영상이나 음성이 안 나와요. 그 동영상 들어갈 때는.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통신 상태가 좀 이 줌이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략하고 동영상에 나온 거에 보면은 이제 꼬마애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까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것이 갑자기 우리가 동물복지를 하자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해피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동물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연도
행복했으면 좋 모든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둘이서의 대화에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약간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퓨처 헬스, 그러니까 미래의 건강, 미래의 음식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폴레 이 멕시칸 거리는 단순히 샌드위치를 당연히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죠. 팔지만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에 하는. 그래서 누군가 안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가치를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런 정신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치로서 지금 보시면은 9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었고요. 포춘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샌드위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더욱 아주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하면 되게 우리가 이제 안 좋을 것이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어떤 컨셉을 정한 거죠. 그래서 뭐 2015년에 보면은 4억 1천만 달러의 어떤 순이익을 가져가는, 또 전 세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 이제 이 판매점들이 있지만은 뭐 오바마가 와서 이렇게 먹을 정도로 되게 유명을 했었죠. 한 5만여 명에. 그다음에 이제 좀 색다르게 이제 여기 색소라는 게 이것도 좀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가져간 게 이제 치폴레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브랜드가 이제 좋은 브랜드를 많이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게 브랜드 파워가 더 중요해, 아니면 브랜드의 이미지가 중요해,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성격을 보면요, 브랜드가 주는 어떤 혜택, 그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의 브랜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보면 될 거예요. 많은 베네핏을 주면서 즐거움까지 준다면은 소비자들이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기다림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뭐 즐거움은 주는데 유익함은 별로 없다 그러면 약간 수다, 뭐 수다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무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즐거움 대신에 어떤 따뜻함, 이런 얘기로 이제 변화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친구 같은 느낌, 또 위안을 받는 이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의 어떤 이런 따뜻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굿 브랜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세 번째에 걸쳐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MOT라고 해서 이제 진실의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하고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떤 마케팅,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이것이 이제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 소비자한테 주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홀리스틱 CEM인 얘기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게 진실의 순간이라는데, 소비자가 경험하는 거는 이제 회사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부분, 이모셔널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두 사례만 보시더라도 탐스시주에서 본다면은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브랜드를 만날 때 뭔가 계속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충성도는 그 MOT 순간에, 진실의 순간에 어떤 기업이, 브랜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 이 진실의 순간을 본다면 좀 되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메일이나 SMS를 갖다가 날리는 것도 이런 MOT의 순간이 되고요. 심지어는 전단지, 제품 설명서, 뭐 웹페이지, 이걸 판매하는 판매 영업사원들, 뭐 이거를 전달해 주는 매장의 직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MOT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에 과연 우리는 우리 브랜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면 용모라든지 말투, 행동거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진실의 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브랜드 하우스가 명확하게 서 있다면은 그런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겠죠. 그냥 열심히 해, 잘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일관성도 더 강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브랜드에 대한 생각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톱이 다치지 않는 도어. 이게 이제 자동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심한 배려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이제 문에서 이제 손잡이에서 이렇게 찍혔던 순간들, 뭐 그런 것까지 배려하는 어떤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이 지금은 이제 뭐 르노로 바뀌었지만은 삼성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 자동차의 엔진이나 아니면 성능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편함을 제공했다는 것이 삼성자동차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배려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당연히 뭐 성능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브랜드라는 거는 그 이상의 상품 이상의 어떤 얘기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뭐 이 편한 세상에서 그 이제 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에다가 아주 사소할 것 같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콕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부분이 우리가 진심을 짓는다. 그러니까 진심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의 철학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실제에서는 이제 뭐 요런 부분이 되겠죠. 10cm만 좀 더 넓어도 우리가 저런 거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버뮤다 크루즈 호텔에서에 대한 건데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다 보면은 물론 즐겁죠. 그렇지만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여는 거죠. 이거는 타월입니다. 타월 모양을 이렇게 코끼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침팬지 모양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 근무를 하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메이드분이시죠. 메이드분이 이제 저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했는데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와서 이제 전체 홀에서 이런 어떤 뭐 강의 비슷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승객들이 되게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러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도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매출액도 늘고요. 만족도도 훨씬 높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친근함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끌림,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다 사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브랜드도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커넥션 라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메이블린에, 그러니까 메이블린 하면 여러분들은 메이크업이 되게 강한 브랜드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블린이 처음 마스카라가 나올 때 어떤 스토리가 있고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메이블린 뉴욕에는 이런 브랜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꽤 오래된 얘기죠. 창업 시절이니까. 윌리엄스에게 이제 여동생 메이블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렇게 남자친구가 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둘 사이가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있을 때 이제 이 오빠가 보기엔 너무 이제 이 여동생이 되게 의기소침해 있고 이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이쁘게 보여서 남자친구를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한 거죠. 그래서 눈가에다가 석탄 가루와 바세린을 섞어서 발라줬더니 되게 이쁜 눈이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둘이서 결혼까지 하겠다 했다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스카라의 시초가 됐던 거를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로 엮은 거죠.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메이블린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지금에 와서 메이크업의 특히 이제 대명사, 메이크업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 이렇게 위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런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혁신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영국의 잡스라고 이제 소문이 날 정도인데 이제 진공 소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진공 소재가 잘 안 될까 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있는 이제 먼지 봉투 때문이라는 걸 생각을 한 거고, 그거를 없애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자기도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죠. 5,000번 이상의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5127번을 실패했다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얘는 되게 무식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바보 멍청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믿으세요. 거짓말을 5000번 했다고 하면은 그냥 했다고 치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 이 사람이 바보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열심히 했구나. 아니면 이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결국 해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때로는 우리가 뭐 처방을 만들었는데, 지영님은 처방 만들 때 그때 몇 번 한다고 그랬죠? 실험을? 김지영님? 연구소에서? 저희 실험할 때 세보지를 않아가지고요. 근데 되게 많이 해요. 하루 종일 한 하루 달 종일. 넘게. 하루 종일 해봐야 네. 뭐 10번도 못 하잖아요. 오, 저희 실험할 때 거의 한 10개씩 막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해보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은 진짜 몇 개월씩도 계속 걸리니까 테스트는 100번 이상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세보세요. 어, 100번보다는 1000번. 아니, 그래서 그걸 브랜드 스토리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에서 설득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영업사원들한테 이게 전달할 때 그냥 이 제품 써봐 하는 거하고, 야, 이번 되게 어려웠었어. 야, 내가 평소 때는 한 1800번 정도 실험하고선 처방이 완성됐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한 1000번이 더 많았어.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죠.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까요?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걸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그래서 이 숫자라는 거를 한 번쯤은 의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마케팅하면서 그 얘기를 드리는데 뭐냐면, 처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 마치 이제 우리 우지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롬턴을 타잖아요. 그럼 남들은 보면 어이, 그 자전거를 타고 2시간씩 어떻게 타 이러지만은 늘 타는 사람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한번 행동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100번 하게 되면 나중에 1000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함으로 해서 내가 1000번 했을 때는 내가 진짜 좋은 제품 레시피가 정해지더라 했다면 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가 됐든 여러분의 팀원이 새로 왔을 때도 그냥 야, 열심히 해야 돼. 야, 이게 일이라도 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 1000번씩 해봐. 근데 내가 실제 1000번을 하고 있잖아요. 1000번을 하게 되면 깨닫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그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고 나중에 소비자한테도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우리 회사는 1000번 실험을 안 하면 절대 제품을 못 내놓습니다. 이것이 내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1000번을 안 하고 나온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좀 이 브랜드 스토리라는 거는 없었던 걸 막 억지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아까 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거 못 믿겠다는데 믿어야 돼요, 저거는. 왜? 지금 그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정확하게 5127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상상에 맡긴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 사진 혹시 보셨나요? 이게 뉴트로지나의 노르웨이 버전 핸드크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지금? 이 노르웨이 버전에는요,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노르웨이 어부들은 거기에 이제 워낙 바람도 세고 뭐 같은 되게 악조건에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어획을 한 거죠. 어부들이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너무도 이제 손이나 이런 부분에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 바세린, 고농축 바세린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손이 거칠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르웨이 버전을 처방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어떤 손을 보관하게 된 거는 뭘까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노르웨이 버전을 그냥 우리가 기능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뭐 바세린 베이스드 핸드크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밋밋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냥 팩트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스토리화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 다 틀리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뭐 스타벅스에 그 사이렌 얘기도 좀 드린 이유도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면요, 좀 전달하는 부분들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커넥션 라인에 대한 거고, 또 기억을 오랫동안 가져가요. 그래서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써보고서는 아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오랫동안 간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브랜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커피숍이 남한강 쪽인가요? 거기에? 아, 북한강이죠, 북한강. 양수리 지나서 있는 건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커피가 되게 비싸요. 핸드 드립을 해주고. 근데 거기에 가면요, 이게 와이츠와 닥터만 이란 커피숍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공장,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가면. 그래서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도 제가 보니까 그때 저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입장료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인데 커피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피천적 선생님이 앉았던 자리래요. 또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박완서 소설가가 앉았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 북한강이 보여요. 청평 거의 인접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이분은 예전에 삼리그룹의 부회장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서는 호텔에서 웨이터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 큰 재벌 기업의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웨이터를 하십니까 했는데 자기는 진짜 이걸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동안에 나는 그냥 대기업의 부회장이니까 이걸 못하게 했는데 진짜 자기가 진정하고 싶은 걸로 했기 때문에 표정 보면 되게 밝잖아요. 나중에 이분 또 뭐 국회의원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식상한 부분도 있었어요. 누가 이걸 자꾸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구나. 제가 채팅창을 안 열어봤거든요. 아무튼 조금 이따 또 열어볼게요. 제가 이런 어떤 스토리가 또 있고요. 여기는 되게 작은 글씨지만 지구당이라는 고기덮밥 레스토랑이에요. 되게 작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 있어요. 신림동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사동에도 하나 늘었다고요. 규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쪽지, 저 이거 보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생각하는데 야, 이게 코로나19에 가장 적합한 식당 모델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3명 이상 안 돼.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림동이다 보니까 원래 고시촌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 그 밥집을 한 거예요. 메뉴 딱 하나, 이렇게 고기덮밥 하나. 그래서 먼저 인터폰을 누르고 인원이 1명, 2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인터폰을 해가지고 저희 3명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코로나19에 최적화된 식당인가요? 저기 매선 시원한 건물. 맥주가 잘 보이네요. 아, 그래요, 이거요. 예. 혼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인 이상의 단체 손님으로 본대요. 친절은 없습니다.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어서 와. 이렇게.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요건 얘기는 해요. 여기는 계란을 되게 신선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얘기하잖아요. 되게 거칠잖아요, 보면. 또 가격도 싸요. 이렇게 비싼 식으로 안 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고시촌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2호점이 나오곤 하긴 했는데 참 별거 아닌 이 메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브랜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첫 번째 브랜드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일관성에 대한 거,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하는지 가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비자 접점에서의 어떤 밸류를 전달하는 거, 친근함을 전하는 브랜드 스토리. 또 이걸 통해서 이제 브랜드 철학이 실제하고 같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자를 보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뭐 사랑하는, 뭐 사고하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좀 길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의 브랜딩과 더불어서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은 가치를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접점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친근감에서는 좀 더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부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는 기본의 어떤 강함 이런 것들을 각각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딩의 골든 룰 5+1을 갖다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는 진짜 브랜드를 활용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갖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해놓고 좀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쉬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케팅의 전쟁이 일단 변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민하고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5분간 잠깐 끊고 끊어 놓을 테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더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각자 5분 쉬시고 제가 지금 11시 5분이 벌써 6분이 됐네. 1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